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송이에요. 안녕. 오랜만에 제품 비교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동안 제품 비교나 추천하는 영상들을 몇 번 찍었었는데 이제 보니까 온갖 다 색조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색조 제품만큼 기초 제품에도 진짜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기초 제품은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작정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최근에 이제 날씨가 변덕이 엄청 심해지면서 피부가 진짜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사진을 올렸었는데, 그래서 피부 재생에 좋다고 하는 크림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실제로 3일 이상 써보면서 이 측정기가 있어요. 피부 상태 측정기가 있는데 이걸로 비포 애프터 체크도 해봤고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내 피부에 안 맞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잘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 맞을 수 있는데, 제 피부 타입에는 어땠는지 제가 또 체크를 해봤고, 저 같은 피부 타입이 발라줬을 때 발림성이나 흡수력이나 유분기 정도는 어땠는지 제가 일일이 체크를 직접 다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 등장한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품들, 유명한 제품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평상시에 써보고 싶었던 제품들도 있고 그랬어서 아마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제품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 첫 번째 제품은요, 짠! 애뉴뷰의 홀리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이제 PPL 광고를 받아 써봤는데 사용감이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이에요. 보통 이제 재생크림이라고 하면은 줄기세포 성장인자가 한 가지 정도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너무 비싸서 보통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 홀리크림은 이제 피부과나 성형외과 원장 선생님들께서 피부과 시술 후에 재생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줄기세포 성장인자를 7가지나 넣고요. 그리고 펩타이드, 병풀 추출물 같은 그런 좋은 성분들로 만든 크림이라고 해요. 제가 써봤을 때 제형은요, 적당히 묽으면서 적당히 쫀쫀한 그런 느낌의 제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첫 느낌은 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호불호 갈릴 수 있겠다. 근데 제 기준 저한테 그렇게 강한 향은 아니었고 그냥 은은한 기분 좋은 향 정도였던 것 같고요. 발라왔을 때는 이제 유수분이 적당히 이렇게 잘 배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흡수를 시켜주면은 속건조도 잡히고 겉도 코팅되는 느낌이라서 데이케어, 나이트 케어용으로도 둘 다 좋았는데, 제가 이제 복합성이에요. T존은 유분기가 살짝 있고 볼 쪽이나 입가 쪽이 조금 건조한 편이라서 T존 부위에 바르면 이제 나중에는 조금 유분이 올라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데이케어는 이제 건조한 부분 위주로 발라주고, 나이트 케어 때는 얼굴 전체적으로 목까지 듬뿍듬뿍 발라줬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발랐을 때 마무리감은 막 너무 끈적이지도 않고 피부 속이 건조하지도 않은 적당히 쫀쫀한 마무리감이라서 마무리감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았던 제품이고, 다음날까지 이제 보습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세안 후에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화장도 잘 먹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굳이 단점을 한 가지 뽑자면은, 제가 이런 크림 통에 담겨진 제품을 잘 안 써요. 왜냐면 저는 귀차니즘이 심해서 보통 튜브형의 제품들을 많이 써주는데, 여기 근데 스파츌러도 들어있고 해가지고 위생적으로 사용한다는 문제가 없었어요. 확실히 제가 한 며칠 동안 발라보니까 피부 보습도 잡히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도 이제 제가 수분크림 위에 얇게 한 번씩 발라주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피지오겔의 레드 수딩 AI 크림이에요. 피지오겔 제품은 피부 고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파란 색깔 제품을 썼었는데 재생크림으로는 이 빨간 색깔 크림이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일단은 피지오겔의 장점은 성분이 굉장히 순하고 좋다는 거. 그리고 저는 발랐을 때 되게 재생크림 치고는 가벼운 발림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은 피지오겔 크림들이 다 비슷하듯이 무향이어서 그냥 진짜 약간 약을 바르는 그런 느낌이었고, 얘도 또 이제 워낙 촉촉하다 보니까 다음날까지도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촉촉해졌었는데, 제 기준 수분감보다는 유분기가 조금
더 많았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나 복합성이신 분들은 부위별로 나눠서 바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얘가 유분기가 많은 데에 비해서 마무리감은 좀 산뜻한 끈적임이 없는 그런 마무리였어요. 얘가 또 이제 성분이 순하다 보니까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건성분들이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짠! 닥터지의 로얄 블랙 스네일 크림인데요. 일단 패키지부터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죠? 딱 처음에 개봉했을 때 향도 그런 고급스러운 은은한 향이 났는데, 화장품 쓰실 때 좀 향이 민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도 살짝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발림성은 미끄덩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달팽이 크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크림들보다는 살짝 미끄덩미끄덩하게 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감이 끈적이지는 않았는데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 마찬가지로 얘도 유분기가 살짝 있는 편이라서 복합성이신 분들 T존 부위에 유분기가 돌 수 있을 것 같고, 제 기준은 한겨울에는 워낙 건조해서 그런지 잘 트는 부분에 바르기 괜찮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바르는 것보다는 소량씩 건조한 부분을 채워주는 느낌으로 바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얘의 단점을 꼽자면, 제가 이제 화해 어플이나 인터넷 서칭도 많이 해봤는데 성분이 살짝 아쉬워가지고 너무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이 센텔리안 24의 마데카 크림 파워 부스팅 포뮬러 이 제품인데요. 얘는 처음 느낌은 재생크림 치고 아예 꾸덕거리지 않는, 그냥 진짜 완전 가벼운 제형의 산뜻한 그런 크림이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얘도 향이 상큼? 좋게 말하면 상큼, 나쁘게 말하면 시큼인데 그런 향이 나서 살짝 얘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후기들을 보니까 얘는 유분기가 많아서 이제 마무리감이 조금 끈적인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제 기준에는 유분기가 많아서 끈적인다기보다는 그냥 살짝 오일리한 느낌? 제형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가볍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기름이 돌더라고요. 유분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유분기가 너무 많으신 지성분들이나 아니면 복합성이신 분들보다는 좀 건성이신 분들이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고요. 성분은 뭐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이제 마무리감이 살짝 오일리하다 보니까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얼굴이 살짝 기름져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괜찮았던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제로이드 인텐시브 오인트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실제로도 이제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그런 크림이라고 해요.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 같던데, 진짜 딱 처음 썼을 때도 그 발림성이나 제형 같은 게 약국에서 파는 그런 연고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얘도 이제 성분이 순하고 좋아가지고 어린이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발림성은 부드럽게 잘 발리는 정도였는데 흡수가 막 엄청 빠른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이렇게 두드려줘서 흡수를 시켰어요. 근데 그런 꾸덕한 제형에 비해서 보습력은 요 전에 소개해드린 제품들만큼 엄청 뛰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흡수를 시켜줄수록 약간 뽀송뽀송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이제 T존 부분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좀 건조한 부분들에는 보습감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민감성 수부지이신 분들이 가볍게 바를 크림을 찾을 때 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크림인데요. 에스트라 제품은 제가 이전에도 꽤 오래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때는 이제 365 크림을 썼는데 이 아토베리어 크림이 더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얘를 가져와 봤거든요. 얘는 이제 이 전에 다른 크림들보다 훨씬 제형이 묵직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에스트라 크림들이 그렇듯이 이제 알갱이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살살 롤링을 해가지고 녹여주면서 피부에 흡수를 시켜주면 되는데요. 처음 제형은 좀 무거운 데에 비해서 발림성은 부드럽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얘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홀릭크림처럼 수분감이랑 유분감이 적절히 이렇게 잘 섞여있는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오일리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마무리감이었고,
근데 얘를 이제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면 얘도 살짝 T존이 유분이 올라와요. 그래서 건조한 부분 위주로 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마무리감은 막 그렇게 끈적이지도 않는 적당히 그냥 쫀쫀한 그런 마무리감이었어요. 건조한 부분 잡는 데는 얘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날까지 피부가 촉촉해가지고 일어났을 때 피부 당김도 없었고 해서 부분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짠! 엄청 유명한 제품인데요. 라로슈포제의 시카 블라스트 밤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재생크림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TV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써봤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약간 반전이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발림성이 너무 특이했어요. 재생크림이 아니라 약간 선크림 같은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진짜 특이했어요. 미끌미끌한 그런 선크림, 묽은 제형의 선크림 같은 느낌이었는데 얘 크림이 하얀 건 알겠는데 바를수록 좀 약간 하얗게? 약간 은근한 백탁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제품이 원래 이런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깜짝 놀랐었고, 그러니까 발림성은 부드럽게 잘 발리는데 흡수력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아가지고 얘도 이제 발라줄 때는 좀 천천히 여러 번 천천히 흡수를 시켜주고 두드려주면서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습력이 진짜 좋아요. 유분기가 살짝 있긴 한데 보습감이 좋아서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막 제형이 미끌거리는 데 비해서 얘도 마무리감이 끈적이는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얘는 근데 뭔가 속건조를 꽉 잡아준다기보다는 겉에가 딱 코팅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발라줄 때 약간 안에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라서 수분크림을 먼저 한번 발라주고 그리고 겉에 얘를 얇게 발라줬거든요. 겉에가 이렇게 코팅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서 데이케어 제품보다는 나이트 케어 제품용으로 이제 속건조 그리고 겉건조 다 잡고 싶을 때 안에 속건조를 할 수 있는 크림도 발라주고 겉에 얘를 발라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살짝 유분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전까지의 향들은 호불호가 살짝 갈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라로슈포제의 향은 너무 특이했어요. 약간 페인트 향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만큼 향료를 안 썼다는 거긴 하겠죠? 이렇게 이제 피부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제품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오랜 기간 사용을 해본 게 아니고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짧게 써보고 후기를 말씀드린 거라서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일 동안 써보고 피부 측정기로 수분 측정, 피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뒀거든요. 일단 제가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요. 공통적으로 제가 평소에 바르는 토너랑 앰플은 그대로 발라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소개해드렸던 크림들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발라줬는데 크림들 테스트하기 전에 피부 상태, 아무것도 안 바른 피부 상태로 한번 측정을 해줬고 그리고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맨날 밤마다 낮마다 바르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크림을 바른 상태로 측정을 했어요. 다 동일한 조건으로. 일단은 제 비포부터 보면요. 비포가 이제 수분이랑 탄력이 보통으로 나와요. 막 부족한 편은 아닌데 관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피부 타입은 복합성,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T존 부위는 조금 오일리하고 유존 부위는 좀 건조하게 나와서 복합성이 나왔고 크림을 안 바른 상태다 보니까 주름 수치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민감도 부분은 거의 다 낮게 나와서 피부가 예민한 편은 아니다. 피부가 좀 두꺼운 편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거 빼고는 이제 모공이나 색소 침착, 피지 이런 거는 이제 크림을 안 발랐다 보니까 좀 적게 나왔거든요. 근데 주름이 건조하다 보니 주름이 엄청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제가 제품들을 써보고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릴 건데요. 닥터지부터 보면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가운데에 몰릴수록 피부 상태가 좋은 거래요. 닥터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오일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피지 부분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모공이나 주름 같은 부분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정도가 나왔는데 피지가 유독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라로슈포제는 얘도 유분기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측정했을 때는 제 피부 타입이 지성으로 나왔더라고요. 수분이나 탄력은 보통인데 이제 오일리하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조금 활발히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속건조는 못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름도 살짝 깊게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딱 내가 사용했던 그 느낌이 이렇게 그래프에 다 측정이 되네요. 그 다음은 센텔리안 제품인데, 센텔리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촉촉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수분 탄력 부분도 괜찮았고 제 원래 피부 타입처럼 복합성으로 나왔는데, 얘도 약간 오일리한 느낌만 있고 수분까지 확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주름이랑 색소 침착 이 부분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평균 정도? 에스트라도 제가 딱 처음 사용했을 때 그 느낌처럼 수분이나 탄력 부분은 괜찮았고 주름 부분도 괜찮았는데 피지 부분이 살짝 있었다. 아까 제가 T존 부분은 얇게 바르거나 안 바르는 걸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피지 부분이 살짝 높게 나왔네요. 그리고 제로이드 크림은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보습감이 그렇게 좋은 편 아니었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피지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모공이 조금 열린 느낌? 그래서 다른 거는 무난한데 모공 부분이, 피지오겔도 전체적으로 보통이었고 피지 부분이 조금 높게 나왔어요. 색소 침착은 제가 그냥 색소 침착은 심한가 봐요. 색소 침착은 웬만해서 다 높게 나왔네.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무난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애뉴뷰는요, 수분이랑 탄력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피부 타입도 제 원래 피부 타입이랑 비슷하게 나왔고, 그래프를 보면은 안쪽으로 가장 밀집되어 있어요. 얘가 많이 촉촉하고 제가 다음날 측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피지 부분이 살짝 높게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상태가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 측정 결과 그래프를 보면요, 안쪽에 모여있을수록 좋고 바깥쪽으로 분포돼 있을수록 안 좋은 결과인데, 이렇게 한눈에 그래프를 모아서 보니까 어떤 제품이 어떤 점이 좋고 조금 덜 좋은지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히 보이죠. 이렇게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효과가 좋다고 유명한 재생크림 제품들을 7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본 결과, 수분 탄력이나 모공, 색소 침착, 주름, 민감도 부분에서는 애뉴뷰 홀릭크림이 제일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피지나 유분기 부분에서는 센텔리안이 결과가 잘 나온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피부과에서 효과가 좋다고 유명한 재생크림 7가지를 제가 직접 써보고 간단한 후기 그리고 피부 측정 결과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순전히 저의 기준, 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재생크림을 사용하실 거라면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피부 타입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썼을 때 어떨지 모르거든요. 제 영상은 조금 참고만 하시고, 아, 발림성은 어떻고 마무리감은 어떻구나,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전문가랑 상의를 하신 후에 결정하는 게 제일 베스트.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